장바고인데 기자가 실수한 것 같다라고 그랬더니 현대공업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8%까지 10% 슈팅 나와 주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선생입니다. 5월 10일 장전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볼 건데요. 미국 증시가 오늘 밤이죠. CPI 발표, 내일에 있을 PPI 발표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있었고 디폴트 우려 때문에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CPI 발표 때문에 하락 출발을 했고 뉴욕 연준은행의 총재가 뉴욕 연은 총재죠. 연은 총재가 올해 금리 인하 계획이 없다라고 해서 증시에 부담을 좀 줬는데요. 특히 실적이 안 좋은 반도체하고 자동차 업종이 하락을 주도했죠. 종목 장세 속에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 밤 CPI는 가솔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달 5.0에서 소폭 상승해 가지고요 5.1이나 5.2 정도 나올 예정이어서 시장에 부담을 좀 더 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연장이 불확실성이 제기됐지만 간밤에 유엔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선박 검사를 재개했다는 로이터 통신의 뉴스가 있어서 곡물 관련주는 오늘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CPI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원 CPI 결과에 따라서 시장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예상되는 이번 주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어서 지금을 긴축의 시대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그럼 이런 긴축이 언제까지 갈 건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경기의 완화 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의 심장이 멈췄을 때 인공호흡을 해주는 것처럼 경기가 어려워져서 멈춰서면 인위적으로 숨을 쉬게 도와주는 게 바로 금리 인하였거든요. 경제의 인공호흡은 금리 인하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금리를 떨어뜨리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요.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죠. 이게 바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돌아야 하는데 못 돌면 인위적으로라도 순환시켜주는 게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금리 인하를 급하게 진행하면서 더더군다나 돈을 어마무시하게 찍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 2021년은 금리를 끌어내려서 경기 부양에 집중했죠. 2022년부터는 긴축의 시대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까지 터졌죠. 초인플레이션이 등장했고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작년에 설렁탕 한 그릇이 한 5,000원 정도였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올해는 설렁탕 값이 올라서 한 그릇에 10,000원이 된 거예요. 설렁탕 값이 올랐죠. 물가가 오른 거잖아요. 물가가 오르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돈의 가치는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그렇죠. 떨어졌죠. 5,000원으로 이제는 설렁탕 사 먹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물가와 돈의 가치는 역행합니다. 즉 물가와 금리는 역행하죠. 이건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은 긴축의 시대로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끝자락부터 2024년은 금리 인하의 시대가 다시 한번 도래하겠죠. 그럼 그때는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전환기가 오겠죠.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패러다임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전체의 기류를 읽으시면 아마 전반적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부동산 투자하는데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기류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간밤에 있었던 뉴스를 토대로 해서 오늘도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는 이런 뉴스인데요. 푸틴이 전승절을 맞아서 연설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을 전쟁으로 구명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 모스크바 중심 붉은 광장에서 개최된 전승절 기념식 연설에서요. 우리 조국을 상대로 실제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러시아는 지난해 2월에 시작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식적으로 전쟁이 아닌 특별 군사 작전으로 지칭해 왔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이제는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먼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GSE라든지 중앙에너비스, 일승 같은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제 장중에 여러분들에게 딱 한 종목 추천드렸죠. 그게 바로 현대공업 아니겠습니까? 2시 4분이었죠. 현대차 2조 투자, 울산 대규모 전기차 신공장 구축을 추진한다 라고 하는 뉴스였죠. 다음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언론사 요청으로 삭제된 것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한 발 빠르게 정보 받아서 엠바고인데 기자가 실수한 것 같다 라고 풀어서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더더군다나 울산시에서 나온 뉴스가 있었죠. 울산시는 현대차 전기차 공장 첨단 투자지구 지정 뉴스까지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뉴스를 두 개 같이 보라고 내용이 사실이면 대박이라고까지 코멘트 달아드렸죠. 그랬더니 현대공업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8%까지 10% 슈팅 나와 주었습니다. 정보주, 인생주, 그리고 기업 탐방 같은 종목들 발굴해서 그런 종목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봤다, 감사하다 이런 감사함을 받는 걸 전 좋아합니다. 카톡방에 햄버거 종목을 들여서 보통 2년 내에 5배에서 10배 이상 가는 종목들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햄버거 종목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요. 기업 탐방 종목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상신전자는 기업 탐방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3일 만에 86% 폭등을 보여드렸죠. 4월 20일 한 발 빠른 정보주 장중에 드렸습니다. 덕양산업은 어떻습니까? 한 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10거래일 만에 90%의 폭등 보여드렸어요. 선익시스템 상한가 같고요. 휴맥스 23% 폭등 나왔습니다. 동일기현 추천하는 당일날 27% 올라갔죠. 저 진선생은요 20년 넘는 동안 주식이란 이 생태계의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력이고 진짜고 가짜의 확실한 차이입니다. 저를 돈으로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시간이 남을 거고요. 남는 시간을 여유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제가 할 테니까요.